7월 3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었고요. 날은 굉장히 덥습니다. 늦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날은 더운데 국회 참 부지런히 싸웁니다. 국정은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여권은 이제 더 설명할 것도 없다, 끝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권은 기술적 검증을 하겠다면서 오늘, 그러니까 30일 이탈리아 해킹 회사를 최초로 해킹한 이 캐나다에 있는 시티즌 랩이라는 조직과 오늘 화상회의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캐나다의 이 시티즌 랩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새정치연합에 이 국정원의 해킹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6일께 정보위 여야당 간사, 그리고 여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야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해서 6명이 모여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자. 즉 해킹을 한 기록을 임 과장이 지웠다라든지 국정원이 국내 사찰을 했다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그 로그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야권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야권은 해킹을 당한 피해자를 들이밀기 전에는 더 이상 국정원 해킹 문제를 주장하지 마라. 즉 의혹은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명도 지금까지 해킹 당했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뭔 놈 국내 사찰을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야권에서 해킹 피해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국내 사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정원이 이번에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내의 내국인을 한국에서 SK텔레콤이라든지 국내 통신사를 이용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면 공개하고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원도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요, 날도 더운데 자꾸 소모적인 주장을 더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은 해당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무기 거래 중개상을 감시하다가 북한이 이 국제적인 무기 거래하는 사실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왜 공개 못하냐라고 주장하는 야권은 지난 왕재산 간첩 적발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왕재산 사건은 북한의 225국의 지휘를 받아서 반국가 단체인 간첩단 조직 왕재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요, 국회 보좌진들, 또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 컨텐츠를, IT 컨텐츠를 만들던 IT 기업 대표,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첩단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당시에 구로 디지털 밸리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국내에서 용역을 주면, 안 그러면 고용해서 하면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치니까 북한에다가 외주를 주고, 지난 DJ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했습니다. 외주를 주고, 그래서 북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 한국 쪽에 납품을 하죠. 그 중개에 끼어 있는 사람이 주로 이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나, 그러니까 중국계 조선족 등이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반간첩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 이런 걸 중개하는 조선족은 실제로 조선족일 수도 있고, 포섭된 북한의 이 공작기관에 포섭된 조선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북한의 공작기관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일을 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일을 따면 저가의 인건비로 자신이 프로그램 납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었고, 처음에 이제 그런 걸 하나 주면서 하나 두 개씩 요구를 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코를 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당신들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도 좀 주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려온 프로그램 중에 북한이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심어놨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정치권과 지금 현 야권의 정치권과 그 다음에 IT 기업과 그 다음에 그거에 외주를 줬던 농협 그리고 거기에서 중개를 했던 중개인 그리고 북한의 IT 기술자들 이런 부분의 관계들 속에서 분명하게 간첩단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축소시키고 좁혀갔고요.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더 나아가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이나 한다든지 우리 주변에 좀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체. 그래서 그때에 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명이 없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내국인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서 자 국정원을 해체하고 싶고 국정원의 활동이 전부 불법적이고 과거에 공작적인 엄습한 그런 냄새를 풍긴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안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의 어떤 활동을 다 파헤쳐서 정말로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야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목표를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야권은 사찰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야권 이야기 오래간만에 좀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지금 뭐 내부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혁신위 안에 대해서 조경태, 박주선 의원 등이 비판을 하고 나섰고 그러니까 이제 당 주변의 친위 세력들이 이 두 사람을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정당에서요 최고위원급을 뭐 지냈거나 또 뭐 그 정도 레벨쯤 되는 이 다선 의원들이나 원로급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당에서 어떤 이 방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갖다가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당에서 뭐 혁신위의 안에 대해서 비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용납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징계해야 되겠다고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수도권 호남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 영남 당원이 115명이 탈당했다는데요. 이분들은 그 옛날에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이전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야권의 주류 정당의 이름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뭐 새천년 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당, 뭐 꼬마 민주당, 뭐 온갖 민주당이 있었습니다만은 좌우간 약칭은 민주당이었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간판 정당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으로 작년 3월에 안철수 의원을 영입해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던 새정치연합 쪽으로 바꾸니까 잽싸게 재빠르게 구 민주당에 관련해서 정치를 했던 인물들 중에 일부가 모여가지고 이 민주당이란 정당을 등록하고요. 사실 일반 아마추어들이 정당을 하나 등록하려 하면 5개 광역에 500명 이상 뭐 이런 조건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당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빗의 속도로 이름을 바꾸자 말자 민주당이라는 걸 등록을 하고요. 지금 당사까지 얻어놓고 여기에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신당 창당 흐름들이 나중에 하나로 통합될 때 당 이름을 뭘로 하느냐, 즉 호남 정세에 부합되고 야당의 정신적 지주인 DJ 선생의 입장에 부합되는 정당의 이름이 뭐냐, 민주당일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을 사전에 등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이제 이름을 바꾸려 해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세력들이 좀 탈당하고 모여들어서 천정배 의원과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그 민주당 이름을 갖다가 만약에 쓰게 될 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걸 노리고 이름을 잽싸게 등록해서
특허 출원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받겠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짭짤한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 새정치연합이 이름을 바꿀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일부를 시켜서 민주당이라는 창당을 하나 해놨다가 나중에 그 당을 또 흡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렇게 무모한 일을 왜 했는가에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하루 강아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이름을 차지할 거고 또 우리는 이 바꾼 이름이 오래 못 갈 거다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새정치연합 갈수록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정연이 홍보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셀프 디스를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셀프 디스 부분에 대해서 뭐 문재인, 박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 박지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만 챙겨서 미안하다 이랬고, 문재인 의원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TV에 나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분들은 셀프 디스가 아니라 셀프 자랑을 한 거다. 카리스마가 없다. 내가 부드러운 남자라는 거고, 호남만 챙겼다. 내가 그 정도로 호남만 열심히 챙겼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나왔습니다.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세 번째로 한 모양인데요. 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 이재명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한 분이 없는데요. 다른 지역은 못 챙긴다. 나는 성남만 챙기겠다. 글쎄, 이재명 시장이 큰 꿈을 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분은 시장회를 뛰어넘는 훌륭한 그릇인 걸 제가 몰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프 디스가 한마디로 셀프 자랑으로 변질되었는데,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코미디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